위화도 해군이 첫 번째 반역 사건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반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성계가 첫 번째 반역 사건을 해가지고 우왕을 폐위시켜요. 근데 그 다음은 이성계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왕을 누구 세울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우왕에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우왕의 아들 창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내쫓고 아들을 왕을 시키면은 이 반란세력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하죠. 예, 창왕은 당시에 뭐 아주 어린아이였지만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우왕은 폐위는 됐지만 강화도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우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건 이성계 일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창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성계하고 같이 말하자면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던 조민수예요. 자, 여기서 이 조민수 위화도 해군의 중심 세력인 조민수와 이성계 둘의 권력 다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권력 다툼의 첫 번째 싸움은 조민수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민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우왕을 폐위시켰어요.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이 조민수는 세력이 개성의 검문세가들 세력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뭐예요? 저기 한강도 변방 세력 시골 촌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계하고 어울리는 세력들은 과거에 있는 구유학파가 아니고 신유학파, 정도전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조준이라든지 이런 개혁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네들하고는 이 조민수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 기반은 개성에 있는 거고 개성의 검문세가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원래 검문세가예요. 그러니까 이 조민수는 우왕이나 창왕이 유지되어야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민수가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개성에서 가장 실력자 정치가로서 가장 실력자인 이색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이색을 찾아가가지고 창왕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지금 우왕을 내쫓긴 했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역도로 몰리기 십상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세력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왕을 창왕을 세우고 우왕을 때가 되면은 다시 복위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그래가지고 이색은 말하자면 구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에요. 근데 이 이색은 이성계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이색은 성균관 대사성도 지냈고 자기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이색의 아들 이종학이라든지 제자 이승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정계에서 굉장히 힘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고 이색하고 연결된 과거의 세력들이 전부 다 이색의 말을 듣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색이라는 인물은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엄청난 벽이에요. 그런데 조민수가 얘를 찾아간 거죠. 이색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색이 그렇다면 궁궐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른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민왕의 왕비, 정비가 살아있었어요. 그 공민왕의 왕비가 몽골 쪽에서 온 노국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려 쪽에서 택한 정비가 있어요. 그 정비는 살아있었죠. 그 정비를 이색이 찾아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창을 왕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해서 이 정비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창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성계 세력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언제 창왕을 대신에 우왕이 포기할지 모르고 우왕이 포기하면은 이성계 세력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세력에서는 뭡니까? 이 창왕을 어쨌든 간에 폐위시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왕을 어떤 형식으로 폐위를 시킬까? 이게 이제 이성계 일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당시에 이성계 일파라는 건 이성계는 신군벌이죠. 새롭게 일어나는 군벌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성계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신유학 세력이에요.
이 신유학이라는 게 유학이라는 게 구유학이 있고 신유학이 승리학이에요. 예. 승리학은 이게 송나라 시대 때 주위가 형성한 이게 유학에다가 뭡니까 고려 이제 중국의 철학들 뭐 말하자면은 그 음양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철학들 그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노자 철학이네 다 결합된 거고 불교까지 결합된 거예요. 그 우주론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교화된 그런 유학이에요, 이게. 공자가 하던 그런 유학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신유학파들, 여기에 정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죠. 이색하고는 반대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유학이 이 두 군벌 세력인데 이 두 군벌 세력이 이화도 해군의 동조한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왕이 다시 들어오고 이색의 세력이 다시 키워지게 되면 이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살아날 방도는 결국은 뭡니까?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창왕을 내쫓을 것인가. 그래서 생긴 논리가 뭐냐 하면 폐가 입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라는 것은 이 폐위한다는 거죠. 그 가짜를 폐위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입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고 진이라는 것은 진짜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를 폐위하고 진짜를 세운다. 뭐가 가짜냐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 창왕의 아버지 우왕이라는 존재가 엄마가 반야인데 이 반야라는 여자가 원래는 공민왕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신돈의 아이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상으로 이게 반야가 신돈의 애를 빼가지고 왕을 낳았고 그래서 신돈의 아들이 그냥 왕이 됐다. 이거는 조선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왕이 오르고 15년이나 집권을 했어요. 그동안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오를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 꺼내면 반역자로 죽죠. 그러다가 이때에 나온 게 폐가입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여자가 된 아이가 신돈의 아이 같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 이 우가 신돈의 아이다. 이렇게 해서 폐가입진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역사상으로 사실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고 신씨다. 그래서 이 고려사에 보면은 신우, 신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려사는 이 사람들을 내쫓은 이성계 일파가 조선에서 쓴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신돈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DNA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폐가입진을 내세워갖고 여기에 9명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이성계와 정몽주예요. 그 9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원공신이라 그러는데 이 9명이 밤에 몰래 모여요. 그래서 이성계 일파 중에는 정도전하고 조준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정몽주 일파 중에 설장수 같은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중립적인 인물도 한 4명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9명이 밤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 새로운 왕은 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그 왕족 중에 요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양왕이죠. 그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택하고 그럼 이게 어때서 가능했는가? 당연히 이 세력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력을 어떻게 하겠죠? 먼저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력들이 제일 먼저 척결한 세력이 조민수예요. 조민수는 땅이 많았어요. 이 땅이 많고 그 밑에 땅 밑에 노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알고 보니까 남의 걸 막 뺏은 거예요.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탄핵을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려요.
자, 조민수를 유배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색 세력을 갖다가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색 세력은 어떻게 밀어내느냐? 이 우왕이라는 인물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이승계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는 우왕보기 사건을 꾸며요. 우왕보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예. 이 우왕보기 사건은 사실은 조작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왕보기 사건을 꾸며가지고 이 우왕보기 사건에 연결시켜가지고 이 이색의 세력들을 거기에 연결됐다 그래서 쳐내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뭡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일단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 9명이 모여가지고 이 창을 내쫓고 요를 세우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과 우왕을 내쫓고 유배시킨 다음에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게 공양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성계의 그 말하자면 반역 행위는 바로 이런 거죠. 이 폐가 입진을 통해 가지고 또 왕 한 명을 배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창왕을 내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왕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성계의 폐가 입진론에 의한 두 번째 이 반역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작된 것이다. 예, 그 부분을 묘하게 조작을 해서 폐가입진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고려시대의 충절의 대명사로 여기는 정몽주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몽주도 알고 보면 뛰어난 정치적인 모사꾼이에요. 정몽주가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모사꾼이라는 건 제가 다음에 이게 밝힐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폐가입진 속에는 이런 속임수가 숨어 있고 그 속임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 우왕이나 창왕은 신돈의 자식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방원이 단독으로 정몽주를 죽이고 그 공으로 나중에 신뢰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명령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